여러분, 그 투쓰리앤미 기억하시죠? 유전자 데이터로 뭐랄까 세상을 바꾸겠다던 회사요. 네, 그럼요. 한때 정말 핫했죠. 근데 이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동 창업자가 다시 인수했답니다.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네, 완전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룬 스탯 뉴스 기사랑 또 관련 분석글을 좀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도대체 투쓰리앤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왜 하필 비영리 단체인지, 이게 또 당신의 개인정보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투쓰리앤미가 2021년에 스펙 상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기대가 컸는데 근데 그 이후로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거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졌고요. 그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는 뭐 바닥을 쳤고 결국 2025년 초에는 파산보호 신청, 그러니까 그 챕터 11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거의 뭐 문 닫을 뻔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창업자가 이걸 다시 인수하게 된 거죠?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요?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이번 일의 핵심입니다. 공동 창업자 앤 워치츠키가 이끈인 비영리 연구소가 있어요. TTM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아, TTM이요? 네, 거기서 경매에 뛰어들었어요. 무려 3억 500만 달러를 불렀죠. 3억 달러 넘게요? 와. 네, 경쟁자가 리제네론이라는 거대 제약사였는데 거긴 2억 5,600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걸 누르고 회사를 다시 가져온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파산 절차 중인 회사를 창업자가 그것도 비영리 구조로 인수하는 건 진짜 드문 일 아닌가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게 그냥 회사를 되찾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에 나오는 겁니다. 더 큰 의미라면 혹시 그 앤 워치스키가 원래 강조했던 비전, 개인 유전 정보 혁명 뭐 이런 거요? 정확해요. 이 자료들에 보면 이번 인수는 뭐랄까 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워치스키 본인이 원래 가졌던 철학, 그 개인 유전 체계 단 정보 혁명을 진짜 제대로 해보려는 걸로 보여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티아맘이 내세우는 가치도 목표의 순수성, 데이터의 공공성 강화 이런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인수하자마자 고객 데이터 프라이버시 꼭 지키겠다. 데이터 지워달라면 다 지워주겠다. 또 소비자 자문위원회도 만들겠다. 이런 약속들을 막 내놨어요.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본 거죠. 근데요, 비영리로 바꾼다고 해서 뭐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 많은 데이터 관리 비용이나 연구개발 투자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비영리 구조가 장기적인 과학 미션에는 좋을 수 있어도 이게 지속 가능한 운영 자금 확보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아마 기부금이나 연구 보조금 같은 데 의존해야 할 텐데 솔직히 영리기업만큼 안정적인 재원을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상업적 압박 대신 이번엔 재정적 압박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상적인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모델인지를 이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과제네요. 그래도 그 워치츠키의 비전 자체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개인 유전 정보가 우리 건강이나 삶, 나아가 의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네, 그 비전은 뭐 변함이 없죠. 그녀는 유전 정보가 단순히 뭐 조상 찾기 이런 걸 넘어서서 질병 예측, 맞춤형 건강 관리, 또 신약 개발 같은 인류 전체 미래에 기여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계속 말해왔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이 비영리 구조가 그런 장기적이고 공익적인 목표를 단기 수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한 회사가 살아났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이 사건은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가진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다른 회사들한테도 영향을 줄까요? 특히 개인 데이터 다루는 기업들이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장 기업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그 수익성 압박이라든지 뭐 주주 가치 극대화 요구라든지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모델의 가능성을 슬쩍 보여준 거니까요.
유전체 데이터 같은 걸 다루면서도 공익이나 신뢰를 우선하는 비영리 플랫폼? 네, 그런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윤리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파산 직전에 23andMe가 창업자의 손에 의해 비영리 단체로 다시 태어났다. 네, 단기 이익보다는 데이터 보호와 장기적인 과학 비전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물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당신의 소중한 개인 유전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또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민감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의 운영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3andMe의 이런 과감한 선택, 비영리로의 전환이 그냥 이 회사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금융이나 의료, 통신처럼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여러 기업들에게도요,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운용 모델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